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상한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PHIS 클라우드 기반의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으로 정밀의료를 어떻게 실현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과연 이게 1차, 2차, 3차 산업혁명과 뭐가 다르길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과연 뭐가 다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르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다른 것은 1, 2, 3차 산업혁명은 공급의 혁명입니다. 우리가 증기기관, 전기, IT 혁명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량 생산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공급의 혁명이 아니라 소비의 혁명입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맞춤형 소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면 AI, 그리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5G, 6G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합쳐져서 이제는 개인 맞춤형의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뭐 여러분 우리 테슬라라든지 여러 가지 자율주행 차들이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도 되고 일부는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데서 아니면 제한된 지역에서는 택시 서비스도 되고 강남에서는 현대차가 이러한 그 자율주행 차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차 서비스를 할 때 내가 내 차에 맞는 그러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줘야지 앞차와 뒷차가 똑같은 서비스를 받으면 바로 교통사고가 날 겁니다. 즉, 내 차가 갖고 있는 그러한 센서로 받아들이는 다양한 이미지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우리 5G 그걸 통해서 클라우드로 가고 여러 데이터가 분석돼서 나한테 최적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줄 겁니다. 그리고 엣지 컴퓨팅 기술도 물론 사용되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5G, 6G, 사물 인터넷이 합쳐져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의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혁명이 바로 의료에서 일어날 겁니다.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병에 걸리면 그 병에 대해서 같은 약을 먹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유방암이 걸렸으면 유방암의 특효인 항암제가 있는데 그 특효인 항암제는 한 25% 정도의 환자한테는 특효가 있었지만 나머지 75% 환자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25%의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거를 우리가 가려내지 못해서 모든 환자들이 다 치료를 받고 그 중에 일부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환자들이 어떤 유전체 이상이 있는지 그것을 분석해서 정확하게 그 항암제를 쓰면 더 좋은 환자를 찾아낼 수 있고요. 그래서 맞춤형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그리고 유전 정보들 그러한 것들을 합쳐지면 나와 가장 비슷한 그러한 환자에게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나에게 예방 그리고 나한테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질환에 대해서 미리 진단하고 가장 최적의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미래 의료고요. 현재까지 의료가 일반적인 그 유전이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보편적 의료였다면 이제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러한 빅데이터를 충분히 분석하고 유전이라든지 생활습관이라든지 병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비슷한 환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최적의 환자 맞춤형의 정밀 의료를 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러한 훌륭한 의료 빅데이터를 모으는 것이고요. 그러한 빅데이터를 모아서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우리가 정밀 의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밀 의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유전 정보,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정보, 그리고 우리 병력 정보 이런 것들을 다 합쳐져서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모으고 그러한 것들을 잘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나갈 때 어떠한 방법이 가장 우리 미래의 환자 맞춤형 정밀 의료를 구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공유경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클라우드 위에 아주 훌륭한 병원에서 쓰는 모든 IT 프로그램들을 다 올려놓고 여러 병원들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같이 쓰게 되면 그러면 아주 훌륭한 의료 빅데이터가 모일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처럼 슬라이드의 밑에 보시면 병원 A, 병원 B, 병원 C, 병원 D가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 있는 병원에 있는 그 IT 프로그램, 저희는 이제 병원에서 쓰는 IT 프로그램을 병원 정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병원에서 쓰고 있는 병원의 IT 프로그램, 병원 정보 시스템은 각 병원이 병원마다 서버를 따로 두고 각자의 프로그램을 구동시켜서 병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러한 빅데이터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분석하고 그것을 환자 맞춤형 AI로 만들어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16년에 그 이세돌 구단의 알파고 쇼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바둑 같은 그러한 심오한 세계는 AI가 절대 정복할 수 없다는데 아마 이세돌 구단은 그 AI를 이긴 마지막 인간일 것입니다. 이제 AI의 기술은 엄청나게 발달했고요. 훌륭한 빅데이터만 거기에 얹은다고 하면 우리 인간한테 최적의 맞춤형 치료를 미래 의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AI 기술이라든 것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이전에는 병원마다 따로 저렇게 병원 정보 시스템을 쓴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보다도 훌륭한 데이터, 특히 최대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빅데이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빅데이터가 있어야 나와 유전이 비슷하고 생활습관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병력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나에게 맞는 예방, 진단, 치료를 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비슷한 환자 10명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서 나에게 제공하는 거하고 10,000명, 1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공하는 것과는 그 AI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러한 빅데이터가 중요하고요. 지금처럼 저렇게 병원마다 따로 서버를 두고 병원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렇게 되면 각 병원이 다른 시스템을 각자 운영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통합이 될 수 없고 같이 분석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빅데이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빅데이터가 되지 않으면 우리한테 맞춤형의 정밀의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춤형 의료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클라우드 위에 가장 좋은 병원 정보 시스템을 올려놓고 여러 병원들이 가입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기업들, 은행들 이런 곳에서 각자 서버에서 놓고 이러한 병원 정보 시스템, IT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활용했지만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로 다 가는 것이 대세입니다. 이제 의료도 클라우드로 가고 있고요. 그 클라우드 위에서 좋은 병원 정보 시스템을 여러 병원이 활용하니까 공유 경제의 장점은 좋은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쓰기 때문에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의 비용, 이러한 보건의료 비용도 절감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 병원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쓰게 되니까 마치 여러 병원이 하나의 병원처럼 되고요. 거기에 있는 데이터는 하나의 데이터가 돼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밀의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AI 만들기 위한 그러한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2017년부터 이러한 클라우드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게 지난 5년 동안 개발이 완성돼서 작년 2021년 3월에는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클라우드 병원 정보 시스템을 적용을 했고요. 이게 1000병상 이상 암이나 희귀난치 질환 환자를 끝까지 치료하는 상급 종합병원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구축을 한 것입니다. 이걸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미래의 정밀의료를 앞장설 수 있는 첫 발짝을 디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의료원 3개 병원에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성서울병원과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용어를 통일화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그 이외에 많은 종합병원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에 있는 종합병원들도 여기에 같이 참여하여서 이렇게 훌륭한 병원 IT 프로그램을 공유하고요. 이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 PHIS 위에 올라 있는 그런 각종 AI 닥터들, 닥터 앤서 그런 AI 프로그램들을 공유를 해서 이런 대학에 있는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최첨단 정밀의료를 이제는 지방에 있는 중소병원에서도 다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더 나에게 맞는 그런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 맞춤형의 진단, 치료, 그리고 더 중요한 예방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I를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AI를 만들어 나갈 텐데요. 또 우리 환자분들은 클라우드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동의를 하면 지금은 병원을 옮길 때마다 병원에 찾아가서 각종 의무 기록을 다 카피를 하고 그다음에 영상을 CD 카피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도 내가 동의만 하면 클라우드에 있는 내 정보가 A 병원에서 B 병원에서 바로 연결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병원들이 이러한 클라우드 병원 정보 시스템에 가입을 하고 활용을 해야 가능해지는 일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도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국책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된 것들이 우리가 국민들에게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그 조인트 벤처 스타트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업은 이제 유니버스 글로벌이고 제가 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병원이 이 시스템을 같이 공유해서 더 훌륭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AI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많은 병원들이 클라우드에 있는 병원 정보 시스템을 공유해서 쓰게 되면 가장 좋은 시스템을 여러 병원이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의료 비용이 낮아져서 국가적으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많은 의료 데이터들이 모이고 전국의 각종 병원들이 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서 만든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 데이터가 서로 다른 시스템이 아니라 클라우드 위에 올라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 전국의 많은 병원들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 때문에 의료 빅데이터는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하고 여러 기업들과 함께 그 환자 맞춤형 정밀 의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AI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위에 올라와 있고요. 이러한 빅데이터는 지금 저희가 같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개발하고 있는 삼성 SDS, 네이버와 같은 대기업들이 그 AI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루닛, 그다음에 JLK 와 같은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저희가 함께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그 AI 솔루션들이 우리 그 국민들, 환자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질환을 예방, 조기 진단, 치료할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빅데이터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클라우드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보안입니다. 우리 의료 빅데이터는 무엇보다도 그 가장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보안이 생명입니다. 그 국민 환자분 한 분 한 분의 데이터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이고 이것은 미래 의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중하게 사용돼야 되지만 절대 다른 데로 해킹돼서 유출돼서는 안 되는 소중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보안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12건에서 15건 정도의 큰 보안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보안 사고들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보안에서 가장 우수한 시스템은 클라우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창사 이래로 아직까지 언론에 날 정도의 그러한 그 보안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 네이버 클라우드에 어택이 오는 게 10만 건 정도의 어택이 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거를 매년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계속 그 보완하고 지금까지 그 해킹 공격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그 병원들이 매년 수백억씩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요. 앞으로 이러한 보안의 위험성은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중요성은 더 올라갈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작은 병원, 큰 병원에 있는 그러한 그 데이터 그리고 그 서버에 있는 데이터는 우리 그 집에 있는 튼튼한 개인 공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클라우드 위에 있는 그러한 데이터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큰 은행에 있는 그런 보안금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의료의 데이터의 중요성, 그것은 점점 더 올라갈 것이고 그 중요성에 맞춰서 보안의 중요성은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럴 때 클라우드가 바로 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클라우드 기반의 정밀 병원정보 시스템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 물류, 교통, 에너지 모든 것들이 이런 맞춤형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의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건강인데요. 그 건강을 우리 유전적인 체질 그리고 나의 생활 습관, 나의 병력에 맞춰서 예방을 해주고 조기 진단을 해주고 가장 최적의 치료를 해준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의료, 좋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훌륭한 IT 기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는데 아직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가 좀 덜 돼 있고 그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이익단체의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료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훌륭한 클라우드 정밀 병원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고요. 그것을 이제 보급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잘 합의하고 미래 의료, 우리 후손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나이 먹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의료 그리고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건의료 분야에서 글로벌 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재도약해서 더욱 큰 나라, 더욱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기회로 삼고 우리가 열심히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